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날씨도 그러네요. 눈이 많이 오는데 수도권에. 자, 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든가. 자, 오늘은 97쪽에 취득세 세율 들어갑니다. 취득세 세율은 22회, 23, 24회만 빼고 25회, 26, 27, 28회까지 매번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취득세는요, 취득한 물건에 따라서 물건마다 세율이 다 달라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이 있고, 자동차 취득했을 때 세율 따로, 선박, 기계장비, 항공기, 물건마다 취득세 세율이 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시험에서 부동산세법의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에 대한 세율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부동산 이외에 취득한 세율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세율은 여러분 교재 97쪽에 나와 있는 부동산 취득 세율 이것만 우리가 숙지하시면 되고, 99쪽에 나와 있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자동차,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했을 때 다른 물건에 대한 취득세 세율도 99쪽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시험에 관련해서는 그거 보실 내용이 아니다. 오로지 97쪽에 나와 있는 표준세율,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취득세 세율은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도지사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지방세법의 기본 세율을 정해놨죠.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취득세는 똑같아요. 그래서 표준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다만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세율이 똑같아도 살림살이는 다 틀려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세금을 좀 많이 걷어야 될 사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세금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조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 일정 비율을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그래서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세율 그대로 적용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감할 수 있다. 이때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표준세율은 취득세,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 또 하나 표준세율에서는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 세율에 중복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세율을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높은 세율 한 가지만 적용을 하라.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에 구체적으로 좀 이따가 정리할 거고요. 두 번째, 중과세율이 있어요. 표준세율에 뭐 4%를 더하거나 8%를 가산을 해서 아주 높게 취득세를 부과를 하겠다. 이것은 사치성 재산 같은 경우는 호화스러운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그만큼 경제적 부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부담을 고려해서 중과세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 정책상에 의해서 과밀 억제권력 안에 기업이 집중되거나 공장 등을 신설 증설하는 걸 되도록이면 억제하겠다. 그래서 정책상으로 중과세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중과세 부분은 그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본 과정에서는 한 번 정도는 다뤄줘야 된다. 다음,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특례세율은 부동산 등을 취득했으면 법에는 이렇게 표준세율을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물건에 대해서 취득했을 때는 특별히 표준세율은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거의 일부분만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특례세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율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표준세율하고
특례 세율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순서대로 보죠. 첫 번째 표준 세율. 여러분 교재 97쪽에 취득세 표준 세율은 과세 표준에 다음과 같은 표준 세율을 적용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 줄 끝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표준 세율로 그냥 적용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여기에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가감 층하거나 감할 수 있다. 요거 이론 지문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이제 표준 세율로 가는데, 표준 세율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요, 첫 번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행위에 따라 틀리죠. 유상, 승계, 취득. 부동산을 유상, 매매로 취득했다 이 얘기입니다. 유상, 승계 취득하면 타인으로부터 취득을 하되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 그래서 유상, 승계 취득은 대표적인 것이 매매가 되겠죠. 매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부동산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매매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주거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요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주택은 실거래 가격이죠. 실거래 가격 금액 크기에 따라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주택은 6억 이하죠.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00분의 얼마 11%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표준세율은 1000분율로 1000분의 얼마 10, 1000분의 20, 1000분의 30 이렇게 1000분율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잠깐 보실래요? 1000분의 10이나 또는 100분의 1이나 아니면 1%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100분율을 많이 사용하니까 1% 그러면 좋은데 왜 법률에 1000분율로 표시하느냐? 지방세법은요, 법 하나에 지방세 세목 11가지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소수점으로 표시되는 게 많이 있어요, 지방세는. 그래서 소수점을 표시하는데 번거롭고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점을 표시하지 않으려고 1000분율로 표시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느냐? 1000분율로 물어볼 수도 있고 100분율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그래서 100분율로 하겠습니다. 6억 이하는 1%고 6억 초과 9억 이하죠. 9억 이하, 이와 같은 주택을 취득할 때는 2%다. 6억 초과 9억 이하, 그리고 실거래 가격이 9억을 부과하면 초과하는 그런 주택을 취득하면 3%. 그래서 주택은 1, 2, 3. 그죠?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그리고 9억을 초과하면 3%. 주택은 1, 2, 3.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는 여러분 개인이 지금은 농지법에 농지를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작용할 목적일 때 농지를 취득하는 걸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다는 얘기는 세부담 작용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여주는데, 이때 농지는 과연 무엇을 농지라고 하느냐? 여러분 참고로 세율표 밑에 보충학습 나와 있죠. 보충학습의 농지는 지목이 28가지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에 실제로 지목이 전답, 그죠? 전 또는 답, 과수원, 목장용지예요.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경작에 이용하고 있을 때 농지라고 하고, 또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축산업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그것도 농지로 보죠.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을 묶어서 농지라고 하고, 이런 농지를 취득할 때는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1000분의 33%죠. 그리고 나머지 기타 부동산, 여기서 기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중에서 주택하고 농지를 제외한 상가가 됐던 임야가 됐던 나대지가 됐던 간에 부동산은 건물 중에 주택하고 그 다음에 뭐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전부 다 묶어서 4%, 1000분의 44%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은 매매로 취득했을 때 1, 2, 3, 3, 4, 그죠? 주택은 1, 2, 3, 농지 3%, 나머지 부동산은 4%다. 매매, 상가 등은 4%. 자, 다음 두 번째, 유상승계 취득 말고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상속을 받아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 상속. 그래서 상속의 경우는 농지의 경우 상속은 1000분의 23, 2.3%로 되어 있고, 농지 이외 부동산은 주택이든 상가든 농지, 전다 과수원, 목장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전부 다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 2.8%로 가지요. 그리고 세 번째, 상속 이외에 증여를 받았다. 증여는 농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든 법인이든 증여를 받으면 1000분의 35, 3.5로 가는데, 다만 받는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다. 받는 사람에 따라 세율이 틀려요. 증여는 일반인이 증여받으면, 일반 법인이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 3.5지만 받는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다. 즉 종교단체나 교육단체나 복지단체 또는 정당단체 이런 데죠. 이런 단체나 개인이 뭘 받으면, 증여를 받으면 1000분의 28, 2.8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네 번째,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는 경우 있죠. 원시 취득. 그래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에 대해서는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새롭게 토지가 조성이 됐다. 그래서 건축 또는 뭐요? 매립,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2.8. 그리고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에 대해서 등기할 때 공동세율 2.3. 이렇게 해서 우리 표준세율이 있는데, 우리 지금부터 세율을 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매 정도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매매 중에서도 지금 시기에는 주택이죠. 주택은 매매로 취득했을 때 1, 2, 3, 그죠? 주택 가격에 따라 실거래 가격으로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겠다. 자, 이와 같은 세율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표준 세율이라고 하죠. 그럼 이와 같은 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가 똑같아요. 기본이. 이걸 표준이라고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가 내년에 수건 사업이 많아서 내년에는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한테는 부취득세를 좀 많이 징수를 해야 되겠다. 그럴 사유가 발생하면 여기에다가 100분의 얼마예요?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증할 수도 있고 감해줄 수도 있다. 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피해가 크니까 멸실 철거된 그런 건축물을 다시 축조할 때도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때 세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그럴 때는 10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증할 수도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분의 50을 증한다는 얘기는, 증하거나 감한다는 얘기는 100분의 얼마예요? 만약에 50이라고 그러면 절반이잖아요. 절반이면 몇 프로예요? 2%를 여기에 무할 수도 있고 증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2%를 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반 부동산 매매로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에서 절반을 빼면 최저 2%부터, 그죠? 최저 2%부터 최고는 더하니까 몇 프로? 6%. 이 범위 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 무조건 이 절반 100분의 50을 증하고 감하라 그게 아니라, 그러면
100분의 50이니까 최저 몇 프로부터 2% 할 수도 있고 2.1, 2.2, 2.9, 3%할 수도 있고 3.5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높게 징수할 때는 4%보다 높은 5%할 수도 있고 5.5 할 수도 있고 6%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최고가 이렇게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관련해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기본세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본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들어가고요. 다음 여러분 교재 100쪽에 보시면 중과세율이 있어요. 중과세율.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중과세율. 중과세율은 아주 무겁게 부과를 하겠다. 이 표준세율보다 높게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이 중과세율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먼저 하나하나 점검하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100쪽에 보시면 도표 그림 박스 있죠. 제목만 먼저 보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중과세 하는데 이와 같은 표준세율의 8%를 더해서 아주 세금을 많이 징수를 하겠다. 8%면은요. 예를 들어 이 상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4%인데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면 여기에 8%를 더해서 12% 취득세를 징수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자, 또 사치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과밀 억제권력 안에 법인의 본점으로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 신증서라는 경우 중과세 하는데 요거는 표준세율의 4%를 더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에 보시면 대도시라고 그래서 대도시 안에다가 법인에 설립하면서 부동산 취득하거나 또는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는 국가 정책상에 의해서 억제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표준세율의 3배 곱하고 4% 뺀다 그랬는데 하나씩 보지요. 그럼 먼저 중과세 대상 중에 첫 번째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이에요. 사치성 재산은 얼마만큼 중과세를 하느냐. 자, 여러분 이제 취득세를 이렇게 표준세율 했는데 앞으로 여기서 중과세율 할 때 나오는 세율이 있어요. 그게 바로 1000분의 20, 종전의 2%. 이것은 옛날에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가 기본 2%였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세율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중과세 하기 위해서 정해놨다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그래요.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 하면 이렇게 1000분의 얼마 22%를 앞으로 취득세에서 얘기할 때 명칭을 중과기준세율이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은 옛날 취득세 2%를 얘기한다. 1000분의 얼마 20 이걸 중과기준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한번 보죠. 거기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 그랬죠. 중과기준세율이 바로 몇 프로냐? 1000분의 22%죠. 중과기준세율에다가 표준세율에 더하기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400이에요. 100분의 400이라는 얘기는 4배라는 얘기죠. 4배를 어떻게 하라? 합한세율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은 2%잖아요. 2%. 그래서 중과기준세율 2%의 몇 배? 100분의 얼마? 400. 100분의 400. 100분의 400이면 4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의 4배를 계산하면 8%가 되겠죠.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이와 같은 표준세율의 몇 프로를 더하라? 8%를 합쳐서 취득세로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결론은 표준세율의 몇 프로? 8%를 더하라. 요거. 자,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100분의 400이면
2%의 4배니까 8%죠. 8%를 여기에 더하라. 이렇게 높게 부과를 한다. 왜 이렇게 중과세 하느냐? 호화스러운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그만큼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중과세하고, 또 하나는 국민 정서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억제를 하기 위해서 중과세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세율에 관련해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 경우 골프장이나 별장이나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을 두 사람, 그거 출제해야 돼요. 두 사람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을 해도 중과세 합니다. 구분해서 취득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고급 오락장 건축물은 갑이 취득하고 을은 토지를 취득했다. 갑한테는 건축물에 대해서, 을한테는 토지에 대해서 중과세 할 것이고, 또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시차를 두고 취득해도 중과세 하겠다. 즉 이번에는 건물만 취득하고 다음에 한두 달 뒤에 토지를 취득해도 각각 중과세 한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는 것도 중과세,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시차를 두고 취득하는 것도 중과세 하겠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의 첫 번째 별장이 있습니다. 별장. 무엇을 별장이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별장은 멋있는 지역에 멋있게 지어놓은 것이 주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주택 등이 뭘로,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연립주택, 다세대, 이와 같은 주거용 건축물 주택이 별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보죠. 1번 주택 별장은요,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주거용 건축물 하면 주택이라는 얘기죠. 주택, 주거용 건축물, 주택을 주거용으로 늘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시설로 사용하거나 피서철에 휴식공간으로 또는 잠시 놀이공간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 있으면 그런 건축물과 부속된 뭐까지, 토지까지를 우리는 뭘로 본다? 별장으로 본다. 그래서 1번은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으로 본다. 실무적인 내용까지는 깊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내용은 간략하게 보면 여러분의 주택을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는데 그런 주택에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없어요. 실제로 거주하는, 전세 월세도 안 주고, 또는 소유자가 거기에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고 거기에 주소도 없고, 그런 주택이 불규칙적으로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되는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건 뭘로 본다? 별장으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3번에 보시면 별장은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장이든 본인이 또는 가족이, 개인이 소유하는 건 또는 법인이 소유할 수도 있죠. 법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는 임직원 등이 뭘로,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도 주택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할 것이 두 번째 줄 101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 겸용할 수 있도록 지어진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그런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도 별장으로 본다. 그래서 별장 이겁니다. 자, 주택이 있어요. 주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업무용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죠. 자, 이런 것을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뭘로, 휴양시설로 사용하거나 피서철의 위락 또는 놀이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 별장에 딸려있는 뭐까지, 토지까지를 뭘로 보겠다? 별장으로 보겠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다만 다시 되돌아가서 여러분 교재 100쪽에 보시면 별장의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 주택과 부속된 토지는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그것은 101페이지 보충학습에
농어촌 주택이라고 있죠. 농촌이나 어촌에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 그래서 보충학습 나와 있는 내용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념 정도만, 이렇게 보충학습에 열거되어 있는 이런 주택은 실제로 휴양시설로 사용해도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외 농어촌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휴양시설로 사용하면 별장으로 보겠다. 이렇게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골프장이죠. 여러분, 골프장도 법률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번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원제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부동산으로서 해원제 골프장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그 토지상에 있는 임목가지가 중과세 대상이다 그랬죠. 보면 자,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에 있는 임목, 이 얘기는 체육시설을 설치 법률에 따라서 없었던 골프장을 만들어서 개장하거나 등록할 때 대중골프장과 해원제 골프장을 구분해서 개장 등록하는데, 이때 대중골프장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중과세하지 않는데 해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소수 인원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그런 걸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해원제 골프장은 중과세하고 대중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다만 세 번째 줄, 이 경우 골프장은 어디까지 중과세 하느냐? 신설 개장하거나 증설 개장 또는 기존에 있던 걸 변경해서 대중골프장으로 되어 있던 걸 해원제로 변경해서 개장하거나 등록할 때 중과세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 골프장 하면 해원제, 그죠? 해원제 골프장. 해원제 골프장 안에 있는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리고 그 토지상에 있는 임목이죠. 임목까지도 중과세 하겠다. 그래서 해원제 골프장은 신설, 증설 중과세 한다. 미니 강의에 나와 있듯이 기존에 있었던 해원제 골프장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대로 승계 취득하는 건 신설도 아니고 증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승계 취득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고급 오락장이죠. 고급 오락장. 사치성 재산의 고급 오락장은 거기 1번 도박장 건축물에, 도박장 하면 카지노장 건축물이죠. 내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장 같은 거 많이 만들면 국민 정서가 뭘로? 사행심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걸 억제하겠다. 그래서 도박장, 빠찡코, 슬롯머신 이런 거 설치된 건물이나 또는 카지노장 건축물, 이것이 고급 오락장, 도박장입니다. 또 옆에 유흥주점 영업장 하면 룸사롱이나 요정 이런 술집을 얘기하는 거고, 다음 특수 목욕탕 그랬죠. 예, 욕실과 미용시설을 같이 겸비해 놓고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설이 되어 있는 특수한 미용실 또는 목욕장, 이런 것 등이 바로 사행심이나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설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설치된 그런 건축물을 고급 오락장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밑에 2번에 보시면 여러분, 건축물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치성이라면 건축물 전부 다 중과세하고 토지도 전부 다 중과세하는데, 여기 보실래요? 이와 같은 건축물이 있어요. 그런데 요 부분만 고급 오락장이고, 그죠? 여기 토지가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중과세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 전체 연면적 중에서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안분을 내서 중과세하고 취득가격, 그리고 토지도 전체 건축물 연면적 중에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면적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토지도 중과세하는 것이 건축물의
일부 고급 오락장이 있는데 건물 전부 다 하고 토지 전부 다 중과세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실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급 오락장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고급 오락장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 오락장 부속 토지의 범위로 보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고급 오락장은 도박장 같은 것이 도박장이 설치됐거나 또는 유흥주점이라고 그랬죠. 유흥주점, 룸사롱 같은 유흥주점 또는 그 외에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무도장 이런 것들이 설치된 그런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가 고급 오락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충학습에 있는 내용은 시행령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할 건 아니고 참고로 이런 건 시험보다도 여러분이 부동산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상가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는 요 참고로 보충학습 같은 거 보시고 이런 업종을 여러분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런 업종을 차리면 그거 고급 오락장으로 취득세가 중과세돼서 추가로 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은 취득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산세도 중과세 한다는 사실이에요.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한 번만 중과세하고 재산세는 매년 중과세가 되죠. 재산세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건 이런 업종이 여러분 건물에 들어와서 세입자가 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특약사항으로 명시해야 되겠죠. 예, 뭘로? 당신이 내 건물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사치성 재산 등에 해당이 돼서 중과세 되는 세금 부분이 있다면 세입자인 본인이 뭐 하겠다? 부담을 하겠다. 이런 걸 특약사항으로 명시를 해놔야 된다. 이 얘기예요. 다음 네 번째 고급 선박입니다. 고급 선박. 이것은 고급 선박은 개인이 선박을 소유할 수도 있고 법인이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 업무용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비업무용, 비사업용이죠. 비업무용 선박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개인은 업무용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 자가용 선박이에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선박으로서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업에 종사하는 건 업에 종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용이 아닌 사업하는 게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선박 등으로서 취득할 때 당시 시가표준액이요.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물건마다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기준 가격을 매년 정해놓는 게 시가표준액인데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이 실거래 가격에 국가에서 볼 때 수도권 평균이 60에서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뭐는 이와 같은 부동산이 아닌 선박이나 항공기는 35%에서 대략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시가표준액.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취득할 때 당시 시가표준액이 3억을 보아라 초과하는 그런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고급 선박이라고 하는데 시가표준액이 참고로 3억을 초과한다는 얘기는 실거래 가격 10억이 넘는 요트 같은 걸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이 고급 선박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이런 고급 선박은 취득하더라도 목적이 실험, 실습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학교 등에서 취득하는 것은 고급 선박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급 선박이 있고 마지막으로 고급 주택이죠. 사치성 재산의 고급 주택 중과세 하는데 이 고급 주택은요 둘로 나눠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기준으로 나누는데 우리 사치성 재산에서 시험에 한두 개 지문으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은 부동산에 관련을 해서 고급주택 정도예요. 고급주택은 세부적인 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103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1번 그것이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의 기준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 기준이 있죠. 그럼 단독주택 기준에 보면 첫 번째 나왔어요. 첫 번째는
건축물 단독주택 건물 면적이에요. 한국의 건축물 연면적이죠. 건축물 단독주택의 건축물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보아라 초과하라 그랬어요. 331제곱미터면 주차장 면적은 빼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3.3으로 나누면 대략 100평 정도는 초과돼야 된다 이 얘기죠. 331제곱미터를 보아라 초과. 그리고 취득할 때 당시 그 건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에요. 시가 표준액. 건축물 가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 가면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치니까 건물 가액이에요. 여기서 건물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 시가 표준액이죠. 건축물에 대한 것이 얼마? 9천만 원을 뭐하라? 초과하라. 9천만 원 초과하고 동시에 토지 건물 합쳐서 시가 표준액. 여러분 시가 표준액 하면 토지는 뭐죠?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죠. 그 개별 주택 가격 등이 얼마? 6억을 보아라 초과하라.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됐을 때만 뭘로 본다? 고급 주택이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충족이 됐다, 한 가지만 충족됐다. 그건 고급 주택이 아니다 이 얘기죠.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다음 두 번째 기준은요 대지 면적이에요. 단독주택의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를 보아라 초과. 대지가 약 200평은 초과하라 이 얘기죠. 거기에다가 건물 가격 똑같습니다. 얼마? 9천만 원을 뭐하고 초과하고, 그리고 시가 표준액이 얼마? 6억을 보아라 초과. 이것도요 대지 면적 충족하고 9천만 원 건물 가격만, 그리고 토지 건물 합쳐서 얼마? 6억을 보아라 초과. 이렇게 건물 연면적으로 갈 거냐 대지 면적이냐.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건물 면적이냐 대지 면적이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요 면적 요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이 규정되어 있다. 그죠? 자, 다음 이번에는 세 번째는 단독주택의 시설 기준입니다. 시설 기준, 시설. 세 번째는 시설인데 단독주택에 뭐가 설치되어 있느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된 단독주택은 동시에 충족해야 될 것이 시가 표준액이 얼마예요? 6억을 구하는 거 초과. 여기라 하죠. 예, 요거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이 6억을 구하라 초과. 이 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 고급주택으로 보겠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는데 시가 표준액이 얼마? 6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설치가 되라. 그럼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어도 시가 표준액이 6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설치된 거라면 그거는 사치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이때 참고로 요 엘리베이터는 적재 하중이 200kg 이하는 엘리베이터로 보지 않죠. 그건 제외. 왜? 여러분 소형 엘리베이터가 단독주택에 설치된 건 호화스러운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이용 편의 시설로 설치한 걸로 봅니다. 200kg 이하의 소형 승강기는 설치됐어도 관계없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베이터는 200kg을 구하는 거 초과. 여러분 200kg이 적재하중 200kg이면 웬만한 성인 두세 명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 정도로 소용이죠. 자, 다음 네 번째는 이것은 지금 여기서 공통점이 바로 뭐가 있냐면 이거죠. 지금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가격도 충족해야 돼요. 6억을 다 구하라, 초과하라. 그런데 네 번째 단독주택 기준은요. 가격, 면적 필요 없죠. 뭐냐?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사선으로 되어는 아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됐거나 또는 엘리베이터 또는
67제곱미터요. 67제곱미터 이상 수영장. 67제곱미터 이상이면 대략 20평 이상이 되는 풀장이 설치됐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거나 아니면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에서 둘 중에 단 몇 가지 한 가지만 뭐가 됐으면 설치가 됐다면 단독주택 면적 그리고 시가 표준에 관계없이 전부 다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은 단독주택 기준입니다. 1번은 건물 연면적, 주차장 면적은 뭐하고 제외하고 100평 초과, 331제곱미터 초과. 2번은요. 단독주택의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를 봐라 초과. 세 번째는 단독주택의 적재 하중 200kg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는데 시가 표준액이 얼마? 6억을 봐라 초과하는 그런 단독주택에 설치됐을 때만 고급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네 번째는 면적 가격에 관계없이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에서 어느 거든 단 한 가지만이라도 설치가 됐다면 그건 뭘로 보겠다? 고급주택으로 보겠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5번의 공동주택은 두 가지인데 먼저 한구의 공동주택 그랬죠. 이때 공동주택에는 다가구주택도 세법에서는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왜? 다가구주택 3층 이하 다가구주택은요. 전체를 뭘로 보면 단독주택으로 보면 여기 요 331제곱미터가 될 수 있죠. 이와 같은 3층짜리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이걸 전체 주택 몇 개로 보면 하나로 보면 이거 면적을 다 더하면 331제곱미터 초과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건물 가격이 9천만 원 초과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시가 표준에 6억을 부과할 수도 있다.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가구주택은 어디로 간다? 공동주택에. 그래서 공동주택 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동주택 하면 대표적인 게 아파트 또는 뭐예요?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이건 전부 다 뭘로 보겠다? 공동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한구의 공동주택 가로 열고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을 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는 다가구 주택의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의 층마다 한 가구씩 살고 있어서 전체가 세 가구 살고 있다면 주택 몇 개 각각 안분을 내서 세 개로 보고 각각 고급주택이냐 아니냐 면적을 기준 적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도 세법에서 공동주택으로 봐라. 이 얘기죠.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취득세하고 재산세. 자, 그래서 한 구의 공동주택의 세 번째 줄 건축물 연면적이 공용면적은 제외하고 얘기는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를 포함하면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부속된 토지로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얼마? 6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경우.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은 공동주택은 두 글로 나눠서 첫 번째 일반 공동주택은요. 전용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부하라 초과하면서 그리고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시가 표준액이죠. 시가 표준액 하면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 6억을 부하라 초과.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된다. 245제곱미터 초과하고 시가 표준액이 얼마? 6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그런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다. 그런데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가로 안에 245제곱미터 가로 열고 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이 245를 구하는 거 초과하는 건 복층으로 보지 않고 일반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보다는 요거 복층형은요 공동주택이라도 내부 구조가 위에층 아래층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층 바닥면적과 밑에층 바닥면적을 더해 갖고 주택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74제곱미터를 구하라 초과. 274제곱미터면 대략 한 80한 4평, 요거는 한 70한 4평 이 정도 되겠죠. 평수로 얘기하면 여기에 시가 표준액이 얼마? 6억을 구하라 초과. 이것도요 공동주택도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됐을 때 고급주택이다. 공동주택은 다가구 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보고 한 가구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전용 면적이 얼마? 24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시가표준에 6억을 봐라 초과. 복층형은 위에층 아래층 합쳐서 274를 초과할 때 그 복층형은 274 초과하면서 시가표준액이 6억을 초과하라. 근데 복층형도 한 개층이 245를 구하면 초과하면 복층형으로 보지 않고 일반 공동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와 같은 사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요거 고급 오락장하고 여기 고급 주택하고 같은 내용인데 참고로 설명부터 듣고요. 이와 같은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을 취득했어요. 취득할 때 당시 고급 오락장인데 취득해 놓고 30일 이내 30일 안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 중에 있다면 그건 고급 오락장으로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있고 또 하나 고급주택도 똑같습니다. 고급주택도 취득할 때는 고급주택이지만 취득해놓고 30일 이내 주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등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 그건 중과세하지 않는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102페이지 맨 밑에 방가로 5번 102페이지 고급주택 맨 밑에 나왔죠? 그거 읽고 가면 이겁니다. 첫 번째 저 끝에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가로 안에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9개월이죠. 그럼 상속은 6개월, 9개월이고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 주택이 아닌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 중에 있다면 그건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거 하고 맨 위에 102페이지 3번에 고급 오락장도 지금 설명드린 주택하고 똑같죠. 고급 오락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고급 오락장 또 하나 고급 주택입니다. 이런 사치성 재산을 취득해 놓고 며칠 이내 30일 이내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뭐하고 있다?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등의 공사가 시작이 됐다면 그때는 뭐 하지 않겠다? 중과세 하지 않는다. 요거 고급 오락장 고급주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은 표준 세율에다가 중과 기준 세율 2%에 100분의 400을 곱하니까 4배니까 8%죠. 8%. 그래서 표준 세율의 몇 프로? 8% 중과세 하는데 처음부터 사치성이면 처음부터 8%를 여기 요 세율의 8%를
더해서 취득세 내면 되겠죠. 여기 보실래요? 자, 매매로 취득했어요. 그런데 4%인데 사치성이다. 그러면 12%. 만약에 상속을 받았으면 원래 부동산은 2.8%인데 사치성 재산이면 여기에 8% 더하니까 10.8%가 되고, 만약에 증여받았을 때는 3.5%인데 여기 증여받은 재산이 사치성 재산이라면 8%를 더해서 11.5%. 건물 등을 원시 취득,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그것이 사치성 재산이다. 그러면 8%를 더하면 10.8. 이렇게 취득할 때부터 사치성일 수도 있고, 취득해 놓고 5년 안에 사치성으로 변할 수도 있죠. 그때는 취득하고 나서 중과세가 되면 중과세 부분만 추가로 신고 납부하라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 취득세 표준세율과 그리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만 봤는데, 오늘 프린트 자료 보시면 이번 시간에 정리한 것만 한번 보죠. 첫 번째 1번 빈칸 채우는 거. 유상 농지는 1000분의 얼마예요? 1000분의 30. 농지 말고 기타는 1000분의 얼마? 40.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으면 1000분의 23. 기타는 1000분의 28. 증여는 일반의 경우는 1000분의 35죠. 다음 옆에 칸에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옆에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 당시 6억 이하는 1000분의 얼마? 10. 6억 초과 9억 이하는 1000분의 20. 9억 초과는 1000분의 30. 그죠? 요거 점검하시고, 밑에 2번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 8%를 더한다. 그럼 첫 번째 가로가 뭐냐? 주거용 건축물을 늘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소, 놀이 등으로 사용한다. 그게 바로 별장이다. 그럼 골프장은 뭐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해원제 골프장. 해원제 골프장 부동산 중 9번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토지상해보다 임목. 다음 세 번째 칸에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이건 고급 오락장이죠. 다음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표준액이 3억을 부하라 초과 그랬고요. 다음 고급 주택에 보시면 단독주택은 건물 연면적이 100평 331제곱미터 초과, 건물 가격이 9천만 원 초과, 시가 표준에 6억 초과하라. 두 번째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 초과, 건물 가격 9천만 원 초과하고 시가 표준액은 첫 번째와 같이 6억을 부하라 초과. 그죠? 그 밑에 공동주택 또 하나,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을 2명 이상이 여러 사람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는 시차죠.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 이번 시간에 요 가로 안에 빈칸 내오는 거를 한 번 정도 연필로 메모하시고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치우고 반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생하셨습니다.